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가장 관심 끌었던 사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프의 촉 시간에는 연말 결산 시간으로 2024년도 일어났던 사건 중에 좀 봐야 되는 사건 4가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7월에 일어난 사건이죠. 충격적인 사건인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냈던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야, 이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청 바로 뒤죠. 바로 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뒤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제 그 프라자 호텔 뒤쪽이고, 그러니까 사실 시간도 그 많은 분들이 회식할 시간이었고, 그렇죠. 딱 저녁 무렵에 네. 식사하고 나올 정도 회식할 때. 예. 이게 사실 현실감이 있나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기 다치셨고 네. 돌아가셨어요. 무려 13분이라는데 현장에 뭐 가까우니까 저도 이제 요 근처니까요. 이 근처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왜냐하면 거기가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 저도 참 갸웃했는데, 저도 몇 번을 가봤어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근데 거기가 도로 구조가 좀 이상하긴 해요. 약간 착각 들 수도 있긴 한데. 네, 왜냐하면 일방통행이니까.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아니 그 넓은데 일방통행이냐, 물론 거기 이제 또 도로 네. 사정 때문에 그런데 무려 9분이나 돌아가시고 4분이나 다치셨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냐, 다른 어떤 뭐 혹시라도 다른 의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설왕설래 음모론도 있었지만은 네. 결국은 일종의 그 개인에 의한 과실 뭐 이런 걸로 추정이 되지만, 그래서 아직도 재판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죠. 운전자가 급발진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주장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실수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했을까요,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적 결함과 운전자의 결함 둘 네.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기계적 결함은 국가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정을 통해서 기계적 결함은 아니라 어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냐. 네. 이 보통의 경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안 밟았다고 하지만 밟은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네. 여기서도 그때도 저도 이제 같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인재로 판명이 일단 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운전자의 연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 말하자면 도로 구조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착각 같은 우발적인 건지, 그 부분은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고령자 운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부분이거든요. 나이 때문에 사실 좀 논란이 됐던 게 고령자 운전 부분, 자격 논란, 이게 좀 재점화되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로 좀 이걸 좀 이제 시급하게 좀 봐야 됩니까? 근데 조금 애매한 거는 연세가 68세 정도거든요. 고령자라고 그렇죠. 하기에는 또 조금 왜냐하면 애매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고령이라고 예. 하면 75세 이상을 네네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60대 후반이니까 그것도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슈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왜냐하면 60대 요즘 건강 상태로 60대 초반도 사실 활동 많이 하시거든요. 아유, 다 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단지 고령 운전으로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시다시피 운전은 그걸 반납하면 대중교통 카드를 지급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반납하는 비율이 2%를 넘지 못합니다. 거의 다 반납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대중교통이 그만큼 연결 지점이 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정기적성 검사라든가 운전자 검사를 강화하는 건 정도까지는 우리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당시에 그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예. 뭐 이거 사실 거의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냥 다 뚫려버리는 거 아니냐, 무용지물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셨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게 인도가 있는데, 네, 그 장사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상하차되고 그러는 게 거기에 어떤 고정된 그걸 하면은 사실은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은 못합니다. 예. 방해가 되잖아요. 엄청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가변적으로 하면 또 약해고, 하필 거기가 거기예요. 네, 딱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북창동 지역의 그 상권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예. 그것과 안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사고가 5개월이나 지났는데 내일 모레 내년에 좀 뭔가 강화된 걸 하고, 지금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속도로 갖다 붙이면 지금도 사실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하다. 근데 이제
서울에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논란은 그겁니다. 영업권을 확대할 것이냐, 영업을 좀 좋게 해야 될 것이냐, 안전을 더 우호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서울시나 의회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특정인 얼굴 사진하고 음란물을 합성해서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불법 영상인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수법이 이게 기술이 계속 되니까 미성년자, 뭐 성인, 뭐 모든 사람이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범죄 피해에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가장 황당한 건 이거죠. 네, 같은 반에 아주 가까운 친구가 가해자고 그러니까요. 가장 가까운 친구를 피해자로 삼는 피해자로 거고 만들고. 자기 선생님을 대상으로 장난치듯이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벌어지는 딥페이크 범죄의 90% 가해자가 한국의 10대, 20대다. 네네네. 피해자의 75% 이상이 한국인이다.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이다. 우리만 하고 우리만 피해받고 가해하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연방수사국에서도 한국에 발신되는 것을 요주의로 네. 찍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안전 대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음흠. 특히 텔레그램과 연결된 딥페이크 성범죄. 네. 이게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실제로 거기에 여러 수사당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었죠. 텔레그램 말씀도 하셨는데 다크웹 얘기도 나옵니다. 예. 사용자 추적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범죄 악용된 다크웹. 이거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크웹 자체가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범죄에 지금 다 활용되는 겁니까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을 수사를 집중하니까 네. 다크웹으로 숨어버리는 옮긴 거죠. 옮긴 원래 건데. 텔레그램에서 하다가. 예. 근데 네. 그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법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다크웹은 전반적으로 추적하는 경찰의 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63%의 폭증세가 보이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압박하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네. 사실은 경찰은 그쪽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거기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아니라 마약이라든가 다른 강력범죄에 대한 것도 다 거기 몰려 있습니다. 글로 간다는 거네요. 예. 대부분 다크웹으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다크웹을 또 막을 방법이 사실 있습니까? 뭐 이게 지금 예방밖에 방법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음흠. 일종의 함정 수사 언더커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요번에 법도 통과됐기 때문에 네네네네. 상당히 내년 초반쯤엔 결과가 좋게 나올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게 없어갖고 법이 없어갖고 네. 왜냐하면 함정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정치 상황만 좀 해결이 되면 왜냐하면 좀 수사진이 이쪽으로 몰려있으니까 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딥페이크 범죄라든지 이런 어떤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뭔가는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대비할 수 있는 앞으로는 수단이 이제 생겼죠. 생겼다. 예,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도 경찰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트 폭력에 이어진 살인 이게 눈에 띄는데 화성 오피스텔 여친 살인 김래아, 또 대치동의 그 모녀 살인 박학선이, 그리고 화천군의 그 북한강 토막 살인했던 양광준이,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화, 뭐 지금 살인 범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이런 범주는 이제 교제 폭력 그렇죠. 살인 범주로 보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김래아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고 물론 네. 이 넷 다 그런 범죄자들인데 일단은 스토킹을 전제하고요. 가족까지 공격하는. 가족까지 모녀를 공격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머니 앞에서 피해자를 공격해 죽인다든가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순서가 된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김래아 박학선이 갔고 서동화가 갔습니다. 네. 그리고 양광준이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잔혹한 시신훼손까지 했기 때문에 군인이죠, 군인, 군무원 살인. 양광준이 사실은 뭐 여담입니다만은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입니다. 그렇죠, 중령, 중령진, 소령진, 중령 진급. 예, 예.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비상기업 사태에 연관돼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논란이 되고 어쨌든 뭐 여담입니다만은
양광준도 상당히 심각한 범죄를 통해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이들 모두가 대표적으로 내수를 했지만은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틀 3일에 한 번 한 번꼴로 교제 폭력 살인에 의해서 우리 여성 우리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고 있는 게 한국 현실입니다. 주로 뭐 좀 피해자가 여성이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예, 것 예, 같은데 또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의대생이 그 강남역에서 살인했던 사건. 요 사건은 26년형이 선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머지 앞에 사건들은 신상 정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상 정보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잔혹한 사건인데.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냐라고 예. 하는 제 변호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사건은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강남역 수능 만점인 의대생 이렇게 알려졌지만 뭐 최모 씨 정도까지 알려졌지 네. 않았는데 그럼 앞에 김내아 박각서는 신상이 공개되고 이 의대생은 왜 공개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요. 뭐냐? 달리 볼 이유가 있나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야. 이상하다. 오히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26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모호하고 또 뭐냐면 이 흔히 말하는 그 재범 위험성이 또 낮다고 봐갖고 전자장치 부착명이 또 기각됐어요. 그렇죠. 근데 출소하면 50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저러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정도면 사실은 앞쪽에 가서방이 되겠죠. 가석방도 되겠죠.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이 재판부에서는 위험성을 너무 낮게 본 거죠. 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지금 말로 하기 힘들고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최소한 신상 정보라도 공개를 한다면 뭐 그게 인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권이 과연 중요하냐. 그리고 앞으로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해 놓으면 그걸 또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법원의 판결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종합적으로 뭘 고려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갖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의대생이라는 어떤 일종의 어드밴티지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은 좀. 자, 그리고 이 순천 살인 사건도 기억날 건 박대성이 예. 그 관련해서 이 사건도 너무 충격적이지만 살인을 한 후에 그 행적이 사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분을 많이 샀었습니다. 박대성 사건은 많이 아직 아, 9월 이건 26일 정말 날 전혀 일면식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예, 18세의 여성 청소년을 예. 그 여성 청소년을 굉장히 잔혹하게 그 살해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박대성의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건 20분 전에 경찰이 이미 만났어요. 네. 그때 뭔가 조짐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 그 다음에 박대성이 범행을 한 후에 순천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시민이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순천 경찰이 그럼 뭘 했느냐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었고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다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박대성의 그 살인 후에 이 웃는 모습 비슷한 네. 그 부분이 너무 공포스러웠고 이게 참 말이 되느냐. 이래서 이제 사실은 논란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살인 사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심신미약도 좀 많이 주장이 되고 하던데 심신미약 기준 이 부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베프님 어떻게 보십니까? 심신미약을 좀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세분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음주 쪽이냐 아니면 조현병 쪽이냐 아니면 다른 쪽이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라든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통쳐갖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아, 심신미약이 도대체 뭡니까? 이 벌써 예. 4, 50년 전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히 좀 구분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명문화 시키진 않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좀 약간 좀 세부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뭐가 되지. 너무 그 시민들께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예계 사건 사고도 좀 살펴보면 음주운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김호중하고 슈가입니다. 방탄소년단 슈가. 일단 김호중 씨 얘기 좀 해보면
야, 음주운전도 음주운전 이제 바꿔치기라든지 은폐 정황까지 네. 정말 지금 실형 지금 받아서 살고 있죠. 예, 이게 1심이 끝났고 2심 재판이 들어가기 전인데요. 네. 2년 6개월이나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처음에는 사실은 이 정도까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일종의 술타기 시도했고 네. 사법 질서를 사실은 무시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그래갖고 음주는 빠졌어요. 이 사람. 음주는 빠졌어요. 나머지는 또 됐지만 흔히 음주는 말하는 빠져버렸어요. 지금 얘기 나오는 술타기 수법의 종합판이지 않습니까? 술타기는 뭐냐면 뭐 도망간 후에 더 술을 마셔가지고 이게 운전 전운지 전인지 운지 확인 모르게 못하는. 알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법의 맹점을 네, 누군가가 조언을 해갖고 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은 그걸로 음주운전 빠졌지만은 사법부 재판관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 죄질이 안 좋다. 결국은 그 부분인 게 그것도 이제 혼자 한 게 아니라 소속사에 누구를 시켜서 네. 증거를 없애고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심각히 이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결국은 김호중 방지법까지 만들어졌어요. 술타기 같은 거 막는 거. 근데 사실은 논란은 술타기에 이게 실효성 문제가 좀 있을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까지에 대한 판단이냐. 이것도 구체적인 판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심 항소 이제 재판이 들어갈 중입니다. 네, 슈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 술에 취한 채 스쿠터를 운전했습니다. 약식 명령 선고를 받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솔직히 인정했으면 문제인데 네. 본인과 소속사가 이제 사실은 속인 거죠. 약간씩 조금 거짓말을 했죠. 논란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네. 이게 말하자면 뭐 킥보드냐 스쿠터냐 어떻게 했느냐. 근데 뻔히 강남 한거리라고 하면 CCTV가 너무 많은데 네. 그게 그대로 걸려버렸어요. 네. 아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저도 방탄소년단 좋아하는데 이건 이렇게까지 갈 게 아니라 솔직했으면은 여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오지 않았을 건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슈가까지 좀 다뤄봤는데 이 김호중 슈가 말고도 또 논란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유아인 씨, 또 개그맨 이진호 씨 같은 분, 또 최근에 논란되는 게 입건을 했던데요. 가수 위너 송민호 씨 부실 복무 논란 등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연예인들 사건 사고에 휘말린 연예인들 이게 감싸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뭔가 좀 사회적으로 좀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호중 사건이 났을 때 네. 그 강력한 팬덤이 엄청난 맞습니다. 그걸 했고 사실은 다른 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옹호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그분들도 자숙한 팀에 복귀를 할 수가 있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방어만 하다가는 복귀 시기가 더 늦어지고 아예 매장될 수 있는 부분들에 네. 대해서 우리의 자기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인정합니다만은 적어도 공감대는 있어야 된다.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이 그게 사실은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팬덤 문화도 약간 좀 되짚어볼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팬덤 문화도 한번 봐야 되고 반면에 좋은 영향력을 또 행사한 연예인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유를 좋아합니다. 아이유의 아이유 좋은 개인적인. 근데 아이유도 저도 좋아합니다. 예. 기부를 많이 하시고 네. 뭐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하셨던 이번에 내란 또 계엄 때 또 예. 큰 역할을 또 물론 해주셔서. 뭐는 고초를 조금 있어갖고 예. 뭐 어떤 사람들이 CIA 뭐라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해야 될 일도 했기 때문에 아이유의 그런 선한 영향.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션하고 정혜영 부부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렇고 유재석 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춘아 씨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하춘아 씨 보니까 네. 와 정말 많이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2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뭐 사실은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분은 어릴 적부터 5살인가 6살부터 연예인 그때부터 연예 가수 활동을 50년 했어요. 넘게 하시는 예. 사실은 그분인데 대단하십니다. 예. 계속 조용하게 하셨다는 게 더 사실은 더 귀감이 되지 않을까. 좀
대놓고 하시는 분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네. 그것도. 아, 이 기분은 대놓고 해도 돼요. 근데 하춘화 씨는 조용히 오랫동안 꾸준히 이게 사실은 중요하고 네. 우리 아이유도 그 조용히 또 아이유 얘기하시네요. 네, 저기 기부하셨던 분이 네. 너무 좋고 사실은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장나라 씨도 있고 조용필 씨도 있고 기부를 하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연말을 돼요 칭찬해드리고 제가 뭐라고 해야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기부왕 순위 연예계 1위가 200억 했던 하춘화 씨, 2위는 130억 장나라 씨, 3위는 88억 기부한 조용필. 예.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인데 사실은. 우리 또 뭐죠? 네. 주윤발 씨는 외국에서 예. 아 주윤발. 예. 쇼연파. 외국인이지만은 예. 홍콩에서 네. 자기 거의 전 재산 전 재산을 기부한 1조에 가까운 대단한 세안.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연예인에서 귀감이 돼야죠. 그렇죠. 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소식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 사는 세상 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2025년도에는 더 좋은 세상이 좀 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프의 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